팀코리아의 원전 해체 그리고 정비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을 담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결국적으로 지금 당장의 주가는 눌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잠재되어 있는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다음 주 우리가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기술주 영역이다 라고 사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보다 오늘 영상에서 다뤄드릴 내용은, 자, 그렇다면 기존 강세 섹터였던 그리고 특히나 이 원전 섹터의 흐름은 앞으로 어떻게 가게 될 것인가. 자, 고리원전 해체가 통과되게 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 원전이라는 그 섹터의 힘이 사라졌느냐 라고 하기에는 애초에 고리원전 해체 때문에 상승을 만들어줬던 섹터는 아니거든요. 부분적인 차익 실현 매물은 점진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겠습니다만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어쨌든 시장에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부적으로 또다시 한번 원전 해체에서 또 한번 순환이 돌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다뤄드릴 내용은요, 이제는 정비주들 쪽에 우리가 한번 수급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전주 흐름 어떻게 될지 간략하게 좀 체크를 해보게 되고요. 이제 원전 정비 관련 섹터에 순환이 돌게 되면 미친 상승이라고 표현을 드릴 만큼 충분한 상승, 어쨌든 7월에는 중동 리스크도 없을 것이고 이제 리스크들이 하나둘씩 해소가 되는 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어떻게 좀 작용이 될지 영상을 통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대박주는 뭘지, 그리고 영상 중반에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 참여 방법까지 모두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전 섹터를 다음 주에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 이유, 역시나 대장주에 버텨주는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 순환이 돌기 위해서 그리고 낙수 효과를 받기 위해서는 대장주가 버텨줘야 돼요.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낙수 효과가 다른 섹터로 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원전 내부에서 맨 처음엔 대형 원전이 있었고요, SMR이 있었고요, 해체도 있었고, 자, 쭉쭉쭉 가는 동안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우상향을 해줬습니다. 자,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우상향을 해줬다는 거예요. 자, 요번에도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긴 했지만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흐름이라면 원전 내부적으로 순환을 돌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원전 섹터의 추가적인 순환을 다음 주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자, 먼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내용은 원전 해체가 500조 시장이라는데 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우리가 다음 순환까지 연결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500조 원전 해체 시장 그리고 그 이상도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만 이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을 좀 보게 되면 지금 해체 통과가 되고 나서 지금 오염을 없애는 작업 기간, 자, 그리고 이게 바로 폐기물이죠. 핵폐기물 관련된 처리가 나와야 되고요. 자, 그리고 실제 복원은 2045년 안팎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선정이 내년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이 유력한 기업이다 할지라도 일단 매도하고 내년 가서 다시 매수하자라는 생각이 작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으로 오게 된다면 이제 여러 번 강조드렸었던 섹터 중에 하나인 핵폐기물 그리고 고리 원전을 시작으로 앞으로 점진적으로 국내외 원전 해체 시장에 시동을 걸게 됐다. 사실 이게 좀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상징적인 원전 해체 시장의 개화, 결국은 해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더 가동을 할지 말지 체크를 해줘야 돼요. 자, 그게 뭐냐? 정비입니다. 그래서 정비를 통해서 추가적인 원전 해체에 들어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해체를 하게 된다면 어떤 기술력이 가능하게 될 건지, 그러다 보니까 로봇이 떠오르고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로봇은 주가가 반등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요 해체가 시작이 되게 됐을 때 원전 로봇 투입 여부에 따라서 충분히 기대감이 들어올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해체주를 좀 본다라고 한다면 로봇주 위주의 흐름을 좀 지켜보셔야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는 마리오 이제 500조 시장이다라고 했지 결국적으로는 추가적으로 해체 여부가 결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밥캣을
두산 로보틱스 자회사로 편입을 좀 시키면서 어떻게 본다면 에너빌리티가 이끌고 있었던 두산 그룹이었는데 이제는 동등한 위치로 좀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동등한 사업을 영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계열사 특징입니다. 그래서 에너빌리티가 하는 원전 사업에 로봇이 투입이 될 것이다. 별개의 사업이었다면 이렇게 그냥 묶어서 갔을 거예요. 원전 만들어야 되죠? 더 나아가서 뭐 수소 터빈, 가스 터빈 어쨌든 같이 활용을 하니까 로보틱스는 별개, 테슬라는 별개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로보틱스와 에너빌리티를 동일선상에 좀 두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로봇, 그리고 해체, 그리고 건설 여기 들어가는 뭐 반도체 관련해서 테슬라, 그리고 로보틱스, 로봇팔이라든지 이런 것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에너빌리티 중심의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 물론 통과되지 못했습니다만 두산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조금 더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그 시장 규모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정지되어 있는 이 정지 원전은 200기 내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원전 해체를 로봇 기술과 함께 선점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고리 원전에 좀 도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적으로는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사실 2기밖에 없습니다. 고리 원전. 자, 그리고 나서 하늘 원전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사실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제 미국, 영국, 독일 쪽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본까지 수주를 따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어쨌든 자체적으로 해체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영국, 독일 이런 유럽 국가들이 아마 메인 타겟가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SMR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들이 외쳤었던 탈원전은 현실적으로 전력 확보 때문에 쉽진 않겠지만 SMR까지는 오케이다 이겁니다. 대형 원전을 물론 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겠습니다만 SMR 중심의 원전 개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건 결국은 지금 노후화된 대형 원전이 상당히 많이 포진을 해 있거든요. 오히려 미국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체코 원전, 루마니아 원전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유럽을 먼저 선점을 했었던 이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 원전 해체를 성공적으로 끝내게 된다면 프랑스보다 우위를 가져갈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SMR로 가는 단계에 있어서 탈원전을 유럽이 포기했다 그래서 원전 해체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SMR로 가는 단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더 이상 정지되어 있는 원전 가만히 냅두면 안 되잖아요. 다시 가동을 시킬 건지 아니면 이걸 빨리 해체시키고 빨리 SMR로 넘어갈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원전 정비주들이 이제 하나둘씩 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근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원전 정비 분야에 속해 있는 핵 폐기물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좀 작용이 될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대부분 정지 중인 원전은 원전 부진에 핵 폐기물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체를 하기 위해서도 핵 폐기물을 제거를 해야 되고요. 재가동을 하기 위해서도 핵 폐기물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핵 폐기물 제거를 해야 SMR을 만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SMR 또한 단위 에너지당 20-30배 많은 핵 폐기물을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SMR로 가더라도 이거 핵 폐기물 처리 못하면 SMR 허용을 못 해준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좀 포함을 했을 때 원전 정비주들의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다. 특히나 지금 고리 원전이 먼저 해체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한빛, 한울 전부 다 2030년, 2031년에는 포화가 될 예정이에요. 한마디로 원전을 중단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정비가 필요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고리 1호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원전들은 어떤 것들이 좀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비를 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해체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겠죠. 자,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지금 고리 쪽이 어쨌든 2호기, 3호기, 4호기까지 해서 허가 만료가 나올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한빛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들도 이제 고리 1호기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쭉쭉쭉 원전들에 대한 정지 여부가 결정이 되는 한마디로 전수조사를 좀 실시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정비주들의 관심사가 들어올 수가 있겠다. 그리고 특히나 올해 좀 태풍이 강력하다라고 좀 예고가 되고 있는데 지구온난화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까지 거의 2년에 한 번씩 최근 들어서 좀 주기가 빨라졌는데 24년에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25년 좀 원전 고장
연장 가동 중지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태풍이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또 보게 되면은 이 마이삭이라고 하는 2020년 이제 9월 달에는 고리 1, 2, 3, 4, 5기는 전부 다 비상 디젤 발전기가 작동이 됐고요. 자, 그리고 신고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작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요 지방 쪽, 특히나 이 울산 쪽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해안가 쪽에 원전이란 대형 원전이라는 것 자체가 해안가에 위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점진적으로 국내 상황이 이러한 대형 원전에 좀 빨간불을 좀 켜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올 여름에도 좀 우려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 전에 반드시 정비를 해야 되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지가 돼 있는 SMR을 위해서 이제 대형 원전의 해체 여부가 결정이 하나둘씩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SMR이라고 하는 커다란 틀로 가고 있는 거에는 변함이 없어요. 자, 그리고 협력 파트너를 구축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 파트너를 보다 많이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해체 기술까지 그리고 정비 기술까지 선점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겠다.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걱정했었던 것처럼 탈원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빡빡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경주 쪽에 이제 SMR이 들어설 예정인데 그 전까지 기존에 있는 대형 원전들을 어느 정도는 정리할 건 정리를 하고 재가동할 건 재가동하고 하는 이런 정비의 시간을 좀 가지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드디어 SMR에서 해체 쪽에 대한 중요도가 이제 막 넘어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해체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비를 먼저 한번 해봐야 되고 그리고 나서 폐기물 처리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고 전반적인 대형 원전의 전수조사가 한번 좀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SMR이라는 이런 밸류체인을 완성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단기적으로 고리 1호기에 대한 해체로 인해서 이슈가 소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500조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시장 규모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개도국들이 원전 사업을 하나둘씩 시작을 하게 될 텐데 현재 상황에서 이제 500조 사업인 거고 SMR에 대한 그리고 대형 원전에 대한 설립이 늘어나게 되면 500조 플러스 알파 시장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은 하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이 해체 시장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체를 하기 위해서는 핵 폐기물 처리가 필요할 것이고 정비가 필요하다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원전 정비주들 쪽에 좀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타이틀 2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원전 정비 방사성 폐기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대박주는요 바로 팀코리아의 원전 해체 그리고 정비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을 담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결국적으로 지금 당장의 주가는 눌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잠재되어 있는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르면 7월 달부터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종목일지 오늘 대박주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전에 말씀드렸었던 주식 공부방 참여 방법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대박주 공개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던 주식 공부방 참여 방법 간단하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네가 뭔데 주식 공부방을 이렇게 운영을 하느냐 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저는 투자 자산 운용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자격을 보유한 말 그대로 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이렇게 자격시험에 합격했다라고 인증을 해준 이렇게 회장님 도장도 찍혀져 있죠. 자, 그래서 유튜브에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는 그런 아무나 얘기하는 그런 가짜 전문가는 아니고요. 실제로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대박주들에 관련된 향후 흐름들 그리고 시장 분석, 이제는 실시간으로 나오는 시장 이슈 그리고 종목들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요, 여러분들 영상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도권 금융회사 투자 자문사에 다니다가 최근에 좀 퇴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 연락처로 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따로 이렇게 돈을 받거나 그런 방이 아니고요. 무료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대박주들, 그리고 제가 괜찮게 보고 있는 거 저 혼자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함께 나눠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좀 사랑해 주십사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무료 주식 공부 방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최근에 제가 좀 회사를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유료로 바뀌어도 이상한 방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유료로 그럼 바뀌면 뭐 그때 가서 돈 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 주실 수 있는데, 들어와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요 영상, 요 유튜브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제가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게 해드릴 거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발송해 주시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누구든지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대신에 뭐라 말씀드렸죠? 구독이랑 좋아요만 반드시 좀 부탁드린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그렇게 좋으면 너나 해. 왜 이런 걸 또 운영을 하니? 너가 매매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회사를 알아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이제 채널이 좀 많이 커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텔레그램 방이 많이 좀 성장을 해줘야 제가 시장에서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프로라는 사람을, 저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시장의 가치를 높여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보 많이 받아가서 좋은 거고, 저도 정보를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나야 제가 나 이거 봐라, 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저도 좋은 조건으로 새로운 회사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거기서 나온 또 고급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참여해 주지 않으신 분들이더라도 함께 저는 채널을 키우고 여러분들은 좋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이 선순환 구조에 함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이들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대박주는 바로 한전 KPS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었던 기업이기도 한데요. 요거는 이제 한전 KPS 대학 서포터즈 분이 블로그에 써놓은 글인데 너무 정리를 잘 해놓으셔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대형기기 해체, 그리고 원자로 해체,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담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전 KPS는 고리 1호기에 이미 정비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리 1호기뿐만이 아니라 팀 코리아에서 어쨌든 정비 기술 고도화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실제로 체코 쪽에 요번에 두코바니 원전에 로봇 장비까지 투입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봇 장비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에도 적용이 될 예정이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원전 해체,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 그리고 정비 관련된 이 모든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루마니아 쪽에는 이미 원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원전 정비 관련된, 그리고 체코 쪽에도 정비 관련된 사업들이 하나둘씩 좀 나오게 되고 부각이 되게 됐을 때 한전 KPS가 가장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원전 해체 시장만 말씀을 드렸는데 500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방사성 폐기물 시장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상향하는 그림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전이 늘어나게 될수록 방사성 폐기물 시장도 더 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일단 현재 나오는 규모는 50조 정도가 예측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 한 70조, 80조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합치면 대략적으로 600조 규모의 시장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한전 KPS가 되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한전 KPS의 일봉 차트입니다. 급락을 보여준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냐, 버텨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버텨주는 라인이 너무나 명확하죠. 요 아래 꼬리가 달리는 요 라인들을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손절 라인,
이자 이제 매수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현재가부터 이제 요 라인까지 우리가 한번 좀 지켜봐도 되겠다. 그게 바로 59,000원이거든요. 그래서 59,000원까지 우리가 좀 지켜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하방이 더 열려져 있는 종목이에요. 제가 월봉으로 자주 좀 말씀을 드렸었던 기업인데 2017년 당시에 만들어졌던 요 박스권, 자, 요 박스권이죠. 요 박스권을 한 번도 돌파를 못하고 돌파를 했어도 하락하는 움직임이었는데 이제는 돌파를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상승이 사실 요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자, 지금 저항을 막고 있는 라인을 좀 보게 되면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에 지금 저항을 막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저항을 맞았었던 요 라인, 계단식으로 하락을 했었던 박스권의 바로 전 구간입니다. 그래서 상승을 만들어줄 때도 똑같이 계단식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계단식이 과연 여기까지 떨어질지 여기까지 떨어질지 우리가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일봉 차트로 봤을 때는 일단은 1차적으로 59,000원이 나왔습니다. 대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월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51,000원까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일봉으로 또 보게 되면 51,000원 구간이 어디냐면 요 라인이에요.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내려놓기에는 사실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라인을 버텨준다면 저는 다음 주부터 물량을 잡아가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탈한다면 대신에 즉시 손절. 2%도 안 되거든요. 한 1% 정도 되나요? 요 정도만 우리가 좀 보고 즉시 손절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신에 요 라인을 깬다면 요 라인 51,000원 부근까지 주가가 분명히 밀릴 겁니다. 그때 다시 들어가도 늦지가 않겠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오늘은 좀 미리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한정 KPS 먼저 매수 그리고 손절가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자, 그러면 이제 좀 자명합니다. 요 라인을 좀 통과하게 됐을 때 다음 저항가는 요 라인이에요. 그래서 75,000원 정도가 됩니다. 현재 구간에서 한 2%, 3% 정도가 열려져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요 라인이 되겠습니다. 최종 목표가로는 10만 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본다면 상방으로 한 80% 정도 열려져 있습니다. 대신에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시가총액이 5조 4천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분명하게도 의미 있는 수주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수주가 이제 정비 쪽이 될 것이고, 아무래도 그 정비의 첫 단계가 이제 국내 원전 쪽이 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체코 원전 쪽에 있는 논의 중에 있다고 하는 그 정비 관련된 수주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대신에 그 전에 원전 관련된 정비 관련된 기대감만 나와준다면 사실 요 라인까지 우리가 좀 노려볼 수가 있겠다. 자, 첫 번째는 지지가 확인되고 원전에 대한 시장의 중심이 지속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한정 KPS의 목표가는 1차 목표가로 76,000원. 그리고 나서 최종 목표가로 10만 원을 말씀을 드려본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이 하반까지 열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주의해서 체크를 좀 하셔야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정 KPS 같은 경우는 제가 주식 공부방 통해서 근데 2% 떨어져도 이거 체크하기 너무 힘들어. 관련된 뉴스 좀 체크하기 힘들어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걸 주식 공부방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단기정 유력합니다. 이런 식으로도 코멘트를 드렸고요. 자, 우진엔텍도 여러분들한테 100% 가량 이상 상승이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시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 고점, 하방 이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영상에서 다뤄드리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주식 공부방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뭐 특이점이라든지 내지는 뭐 관련된 뉴스라든지 아니면 지지 저항 이런 것들이 나오면 공부방 통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대응이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주식방 참여하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7624에 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고, 혹여나 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려보면 최근에 사칭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7624 5432번으로 보내고 나서 박프로 그리고 쪽집게 주식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을 받으셔도 한 번 더 반드시 절대로 저는 코인이라든지 비상장 주식 관련된 리딩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리딩방 절대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건 리딩방도 아니에요. 공부방입니다. 그래서 유료 코인 비상장 이런 사칭 사례들 반드시 좀 주의를 하시길 바라겠고, 여러분들한테 링크 발송 목적 외에는 절대 다른 걸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이벤트성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현금 못 드려요. 경품 못 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 제가 할 수 있는
분야에 한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대박주 보고 나서 왜 안 올라요? 라고 이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공부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댓글을 안 다세요. 왜?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항상 드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매를 적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반드시 공부방 참여하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24에 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두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제가 댓글에 들어오는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다리기 좀 싫고 좀 찝찝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요거 댓글창 내려보시면 참여 링크 또 달아놨거든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좀 들어오세요 라고 좀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댓글 클릭하고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하러 문자를 보내냐? 7624-5432번으로 뭐하러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냐? 라고 말씀 주실 수도 있는데 조금만 힌트를 드려보면 제가 조만간 회사에 좀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나와서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분석력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나 훌륭한 회사들과 지금 컨택 중에 있는데 자, 먼저 여러분들한테 좀 혜택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먼저 제휴를 좀 맺어놓은 상황입니다. 자, 박프로 제휴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7624-5432번으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신 분들한테 특별 혜택을 드리고 있거든요.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을 위한 박프로 제휴사와 함께하는 깜짝 퀴즈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들한테만 드리는 깜짝 퀴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자, 퀴즈 내용은 요겁니다. 다음 중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박프로 구독자라면 모두들 아셔야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보기 나가겠습니다. 1번 중국, 2번 우즈베키스탄, 3번 콜롬비아입니다. 문제 굉장히 쉽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답을 1번이다 라고 생각하면 1번, 2번이다 생각하면 2번 이런 식으로 010-7624-5432번으로 정답에 해당하는 숫자 입력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품 전송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다른 곳에 유출하거나 절대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걱정하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을 한번 좀 드리고요. 자, 그럼 경품이 뭐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제 앞으로 시장 자체가 제 궤도에 오르게 됐을 때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운 시장일 텐데 이러한 와중에 어떠한 종목이 좀 주도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향후 높은 확률로 내지는 높은 급등 예상 폭이 예상이 되고 있는 급등 예상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전부 다 드리고 싶지만 저는 이제 몸이 하나인지라 제가 그동안 제도권 회사에서 일하면서 친분을 쌓아놨던 다른 회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인분들한테 이렇게 좀 부탁을 해놓은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박프로 제휴사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나가고 있는 급등 예상 종목 모두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좀 들어보면 영상을 통해서 공유를 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심텍 같은 경우에는 고가 기준 35%, 세아베스틸 고가 기준 35%, 마이크로2 나노 같은 경우에도 30%, 셀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도 35%가량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 어려움을 겪는 이 나라 010-7624-5432번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숫자 입력해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약속드리고 더 좋은 소식 들고 오는 박프로가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